우리나라의 앞으로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예정돼 있죠. 누구 뽑을 거예요? 저희 정치색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후보의 정책이나 방향성을 보고 투표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조선시대 왕들의 통치 이념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좀 특별하게 왕들이 먹던 밥상에서 그들의 통치 이념을 보겠다 이겁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왕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이면서 그 세종대왕의 리더십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순신이었나? 아무튼 그러면 세종대왕이 좋아하는 음식 어떤 음식을 좋아할 것 같아요? 이미지만 보면 뭐 채식이겠죠.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이런 말을 꺼냈다는 이유는 정답은 육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딱 세종대왕 하면 떠오르는 약간 이미지가 약간 그 인자하고 뭔가 착하고, 물론 뭐 육식하시는 분들 나쁘다 이건 아니지만 뭔가 되게 채식을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편견입니다. 네. 근데 세종대왕 하면은 딱 생각나는 네 글자 있습니다. 저는 뭔데요? 애민사상. 그러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철철 넘치는 분입니다. 세종대왕이. 그거 아세요? 세종대왕이 성인병을 달고 살았대요. 고지혈증, 뭐 당뇨. 비만, 뭐 당뇨 뭐 이런 것들이죠. 살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 우리 천문하고 뿌리 깊은 나무에 한석규 배우님께서 연기했던 세종. 그래서 그 한석규 배우님의 이미지가 어때요? 되게 선한 그렇죠. 이미지시죠. 실제로 세종의 그 모습은 아마 뚱뚱하지 않았을까? 그 뭔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좀 담기 위해서 아마 한석규 배우님을 쓰신 것 같다. 뚱뚱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저도 약간 통통하잖아요. 네. 원래 통통한 사람이 성격이 좋아요. 개소리. 사실 그의 식습관에서 애민 정신을 엿볼 수가 있어요. 세종은 다른 왕들보다 감선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감선 뭘 줄이는 것 같은데 감. 이 감선은 반찬의 가짓수를 줄이거나 심하게는 식사를 먹지 않는, 그러니까 즉 금식을 하는 것을 말해요. 왜 반찬을 줄이고 왜 굶었냐? 한 나라의 왕이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대요.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왕의 덕이 없을 때 하늘은 노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감선은 나라의 가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재난이 있거나 큰 인위적인 재난이 있을 때 왕이 반성의 의미로서 하는 것이 바로 감선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잘 생각해보면 농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나 자연재해가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세종이 어떤 왕입니까? 이제 백성이 고통스러운 꼴을 못 봐요. 이 어려운 백성들의 관심이 많았던 세종은 감선을 굉장히 많이 한 왕으로 포함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세종이 가장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라고 했죠? 고기. 감선을 했지만 고기를 좋아했어요. 현대인이신데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걸린 거예요. 현대인이시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불규칙적이고 그리고 고기 위주의 식습관. 위주 식습관. 네. 난데? 그러니까 치킨 I love you. 이처럼 세종은 고기 없는 식사를 좋아하지 않았지만요, 더 싫어했던 거는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종은 다른 왕들과 다르게 진상제도라고 하는 거를 또 바꾸게 돼요. 이 조선시대에 진상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뭐 별건 아니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세금이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인터넷을 통해서 각 지방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어요. 조선시대 때는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면 어떻게 그걸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왕은 자기 나라의 구석구석을 알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하고 알아야 되는 입장에서 진상제도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뭐냐? 각 지역마다 나오는 특산물이나 지역산물, 요즘에도 지역산물 같은 거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지역 특산물 홍보할 때 그치 임금님께 진상했던. 맞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뭐 행성에서는 소를, 뭐 한우를 진상을 하고, 금산에서는 임삼을, 독도에선 새우고, 그렇지, 뭐 이천에서는 쌀을 진상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각 지방에 있는 특산물이나 지역산물들을 통해서 세금으로 바쳤다라는 겁니다. 이걸 왜 했냐? 뭐 결국에는 맛있는 뭐 산의 진미를 뭐 수도권에서 먹으려고 한 거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진상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였냐? 전국 방방 곳곳에 있는 지역 산물들이 어디로 모이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중심의 한양에 모이게 되겠죠. 식재료들이 모두 수도로 모이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것을 검사를 합니다. 주방에서 발주를 받았어요. 근데 네네. 약간 수량이 부족해. 그리고 약간 좀 다르게 왔어. 네. 아니면 좀 약간 좀 상태가 좀 멜랑꼴랑해. 네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연락하죠. 다시 달라. 네, 다시 달라 연락하죠. 이유가 뭐냐?
물어보잖아요. 그 상태가 안 좋은 식재료들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지역에 힘들구나. 문제가 있구나. 뭐 지금도 우리가 어떤 식재료들을 받으면은 좀 뭔가 안 좋아 상태가. 그럼 우리 예상할 수 있잖아요. 아, 요즘에 농사가 잘 안 되나? 요즘에 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의문을 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진상제도라는 게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왕도의 진상제도를 통해 각 지역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진상제도는 음식이나 특산물을 통해서 아, 지금 저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검수가 끝난 진상품들이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겠습니까? 왕의 밥상으로 그렇죠. 가겠죠? 바로 왕의 밥상. 그런데 이게 가끔 왕도 이제 먹고 싶은 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뭐 주는 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가끔은 네네. 또 이제 아, 나 이거 좀 끌리는데. 그러니까 이 진상제도가 어떻게 보면 되게 사사롭게 쓰여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진상제도 본 목적은 음, 이 각 지방에 뭔가 이런 물정 같은 걸 좀 알려고 한 건데 그 때문에 이 세종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애민정신 백성들을 위한 왕이다. 네네. 이 진상제도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한 이 진상제도 원칙이 몇 개 있어요. 그 원칙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번 사사로운 진상을 하지 않는다. 개인이 먹고 싶은 거라고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철에 맞게 처음 나온 물건만 진상한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들을 보면 참 세종이 참 백성들을 아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통치념을 우린 그의 밥상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세종이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분이죠. 대표적으로 훈민정음 창제. 그렇죠. 훈민정음. 안 그래도 우리가 그 10월 9일 한글날이지 않습니까? 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재밌게 콘텐츠를 할 수 있는 것도 이 세종대왕님의 이런 애민정신이 담겨있는 한글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세종대왕의 밥상을 또 한번 의미 있게 보게 됐습니다. 또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세종이 약간 그 상공의 이미지와 맞지 않게 육식도저하고 당뇨병에 안타깝게도 걸렸지만 제 생각은 백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그 스트레스 좀 풀려고 뭐 합니까? 많이 먹죠. 너무 공감되네요. 네, 막 살찌는 거 먹잖아요. 아마 우리 킹 세종은 그 스트레스를 좀 풀기 위해서 조금 무리하게 좀 먹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치킨 I love you. 물론 추측이지만 네. 네, 참 인간적이시네요. 그렇죠. 인간적인 킹 세종이었다.